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유승민 의원, 권은희 의원, 류승걸 의원이 공동으로 사전투표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희 중계체 나가 있는데 현장 물려보겠습니다. 네, 류승민 의원이 기웃기웃 투표소에 지금 찾아서 투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류승민 의원과 권은희 의원, 류승걸 의원 3명이 공동으로 사전투표장을 찾은 모습을 저희가 따끈따끈하게 오늘 가장 빠른 뉴스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투표는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누구를 투표했는지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누구 찍었는지는 뭐 다 짐작하시겠죠. 사전투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승민 후보가 신중하게 투표를 마치고 다시 한번 잘 찍었는지 안경을 고쳐매면서 확인을 하는 모습. 내 이름에 잘 찍었나? 확인하는 걸까요? 유승민 의원이 사전투표를 마치고 봉투에 넣고 나서 이제 투표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미 기자들이 많이 지금 찾아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의 이 투표하는 모습을 찍기 위해서 수많은 취재진들에게 향해서 포토타임도 현재 갖고 있는 모습인데 같이 투표하기로 한 권은희 후보를 어디에 쓰냐라는 그 자리 배치 문제 때문에 또 셋이 이렇게 화목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결국 가장 안정적인 구도로 인증샷까지 마친 후에 류승민, 유승걸, 권은희 3명의 의원들, 후보들이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대구 사전투표 현장 모습 중계해드렸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들 과연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제목입니다. 여야 텃밭이 큰일 났습니다. 부동층의 반란이다. 동아일보는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어떻길래 TK에서는 여당 경고론이 번지고 있다. 여당 후보를 지지한다가 38.9%에 그친다. 호남에서는 대한야당론이 힘받고 있다. 국민의당 지지율이 50%를 육박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국일보 일면인데요. 일면 사진입니다. 삭발하고 섞어 대제하고 온몸 바치며 한 표 주세요. 여야 각각 후보들이 선거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5일 앞으로 다가오자 삭발 투혼까지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일이기 때문에 4월 13일에 투표하기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오늘이나 내일 꼭 소중한 여러분의 투표권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여론조사가 엇갈리는 지역들이 있어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 서울 종로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오세훈 후보가 앞서기도 정세균 후보가 앞서기도 했다. 서울 용산 같은 경우도 황춘자 후보가 앞서기도 진영 후보가 앞서기도 하고요. 서울 영등포 을 같은 경우에도 권영세 후보가 앞서기도 신경민 후보가 앞서기도 하고 서울 구로갑도 마찬가지고요. 경기 고양갑에서도 손범기 후보가 앞서기도 심상정 후보가 앞서기도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처럼 여론조사 기관마다 승자가 뒤바뀌는 이 지역구 끝까지 알 수 없는 지역이란 박빙이라는 의미인데요. 과연 이 박빙 지역에서 누가 최후의 승기를 잡을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문재인 호남행 반문 정면 돌파. 러브콜 손학규 행보도 변수다. 두 사람의 모습. 문재인 대표가 오늘 호남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에게 바치는 글이란 편지도 읽고 반갑게 2번을 흔들고 되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의당에서도 모두 손학규 전 고문, 손학규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과연 손학규 전 대표는 그 손을 어디로 내밀까요?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 돌리면 나옵니다. 사이면 기사입니다. 인사처, 뻥 뚫린 인사처. 알고 봤더니 도어록의 옆에 쓰여 있었던 비밀번호도 지우고 PC 암호를 걸어놨다라고 거짓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험생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숨은 공범은 인사처의 태만한 모습 아니었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오늘이 사전투표일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당일 투표와의 당락 결과 일치율이 91%에 달했더라. 6.4 기초단체장 선거 때 말입니다. 당일 투표, 사전투표의 결과가 4.13의 바로미터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표권을 사전투표 날에라도 행사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변수는 손학규 전 대표입니다. 김종인의 SOS에 대해서 손학규 전 고문, 손학규 전 대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말했는데 강진 본인 댁으로 일단은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 국면에서는 구체적인 모습을, 액션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뒤, 총선이 끝난 직후 누가 이기든 간에 어떻게든 손학규 대표가 한번 재개할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잠시 후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4.13) 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돌직구쇼 선거 상황실 준비했는데요. 국민의당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철수에서 이번엔 안길동으로. 안길동은 또 뭔지 참 궁금한데요. 안철수 의원의 발언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아까 이제 올라오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강철수라고 하셨습니다. 강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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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수. 이제 예전에는 제 성을 바꿔서 강철수라고 부르던 분들이 이제는 이름을 바꿔서 안길동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고 안길동이라고 하시는데 또 붙여주신 별명대로 열심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다니겠습니다. 홍길동이 아니라 안길동이 된 안철수 대표. 요즘 자신감이 있는 표정인데 그 자신감의 근거가 어디인가 살펴봤더니 지역별 정당 지지율이 공개가 됐는데 함께 보실까요? 대구, 경북과 광주, 전라.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먼저 광주, 전라에서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4월 6일 기준으로 49.5%에 현재 육박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32.7%에서 25.5%로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반면에 49.5%, 50% 가깝게 상승세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대구, 경북에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47.1%에서 57% 텃밭이니까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지금 저렇게 나오고는 있지만 여당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응답보다 여당 후보가 아닌 다른 당의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오고 있어서 이 지역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윤태호 시장님. 저기 보면은 이제 대구 경북이 49.5죠. 그리고 대구 광주 전라가 49.5고 대구 경북에서도 무려 11.2입니다. 네. 미미하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9.0인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필두로 해가지고 몇 명의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고 국민의당은 한 명 좀 미약한 후보가 있는데 어제 안철수 대표가 대구에도 갔어요. 예. 무슨 의미겠습니까? 전국 정당의 기반을 마련할 만큼 이제 여유가 생겼다. 이제는 호남하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해서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데도 두 자리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 표정에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참 흥미로운 거 하나가 대선 후보 지지율로 하면은 한 14 내지 15% 정도 나와요. 문재인, 김무성 이런 분들과 좀 뒤집니다. 당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의 본인 대선 후보 지지율보다 높아요. 이 국민의당이라는 게 사실 조금 폄하해서 말하자면 안철수 말고는 볼 게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국민의당 자체의 지지율이 안철수라는 개인의 지지율보다 높다는 것은 예. 지금 현재 분위기는 안철수 개인에 대한 지지율 플러스 3당을 희구하는 세력들, 제3당은 뭐 여야에 대한 다 실망 계층이 결합되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 시그널, 그 시너지 효과를 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일보가 오늘 여론조사 공표 기간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당의 지지 유권자 창당 전 지지 정당을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지지자들 중에서 원래는 어느 당을 지지했습니까? 라고 묻는 비율이 국민의당 지지자 중에 30.3%가 새누리당. 김병민 의원님 이 말은 새누리당에서 국민의당 지지자의 30.3%가 일로 옮겨왔다. 그래서 아까 윤태곤 시장님이 했던 안철수 대표가 왜 대구에 갔겠느냐. 대구에 가서 누구를 응원했는가. 유승민 의원을 응원했거든요.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무소속,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응원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교차투표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후보는 당신들 찍고 싶은 사람 찍되 정당은 우리에게 표를 주십시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번 공천파동으로 새누리당한테 정말 크게 실망한 지지층이 있는데 이 지지층의 표를 굉장히 많이 흡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애당초 초반에는 안철수 잘한다라고 계속 응원을 했는데 이젠 그 응원 그만해야 돼요. 예. 빠져도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비례대표 애당초 새누리당이 한 20석 장담했거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16석 정도를 장담했습니다. 예. 둘 다 똑같이 빠져갖고 지금 국민의당으로 다 휩쓸리고 있는 상황이라 거의 블랙홀처럼 빨아당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결코 간단히 볼 상황이 아니고 이번 총선 결과 뚜껑 열어보면 정말 깜짝 놀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너무 크게 듭니다. 저 그래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방금 잡았던 사진 옆에 그래프가 있는데 이기진 전 의원님. 예. 새누리당에서 넘어온 비율이 30.3%고 그거 저기 더불어가 55.6%. 국민들이 새누리당의 지도부를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가 국민의당을 응원합니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이제 먹히는 거예요. 오히려 김무성 대표의 응원이 먹히고 있다. 이 뭐 우스개를 하는 얘기지만은 그때 우습게 봤죠. 그런데 실망하고 이탈하게 만든 그 원죄는 새누리당 지도부에 있거든요. 예.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입니다. 그 인물 근데 지금은 현재 예. 엄포의 의미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상 투표 현장에서의 행위는 어떻게 될지 그건 지금 장담할 수 없다. 지금 상당한 엄포와 경고성 분위기입니다. 유권자들의. 네. 국민의당이 인물 차별은 조금 실패한 면이 있었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이 다시 모였다, 다들 해쳐 모였다 이게 있었는데 확실히 정당 차별화는 어느 정도 꽤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좀 색다른 정당이다. 어제 그 한 에피소드에서 그게 드러났었는데요. 조금 이 신문에도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바로 안철수 후보가 남양주시에 지원 유세를 갔는데 시장에 있는 한 지지자가 안철수 후보를 붙잡고 5만 원권을 꼭 쥐어주면서 지금 저 모습이죠. 그렇죠. 내 정치 후원군이니 받아달라라고 하자 안철수 의원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면- 마음만 받겠다라고. 받으면 큰일 납니다. 받으면 그냥 아니 나중에 영수증 처리하면 되는데요. 예. 영수증 처리하면 되는데 아마 10중 8구 당연히 안철수 후보가 훨씬 더 부자겠지만 그래도 그 5만 원을 더 주고 싶은 그 유권자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을까 싶습니다. 이제 돈 얘기 나온 김에 네. 제가 경험을 한번 얘기하면요. 이제 언론에서 지지율 공표 못하고 누가 될 것이라는 게 판세가 막 드러나잖아요. 될 만한 후보에게 돈이 갑니다. 예. 생돈이. 오, 예. 생돈이. 쥐어주는 돈 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5만 원권 우스운 것 같은데 저의 경험을 보면은 판세가 이렇게 결정돼 가는 과정이 되니까 비타 600에 돈 갖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비타 600에 진짜 이기진 의원님이 그에게 17대 때입니까? 18대 때입니까? 17대 18대 예. 그때 사무실을 확 열어놓고 우리 스태프들에게 아 이분이 절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거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후원금도 저는 안 받습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돌려보냈는데 그분이 지역에서 저하고 아주 친한 분이에요. 예. 아 이거 받아도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비타 600이지. 예. 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울면서 진짜 안 받으시는군요. 근데 이거 진짜 받으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예. 나중에 그분이 총리 될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주의해야 될 때가 있어요. 5만 원도 받아서 영수증 처리한다고 그러지만 그건 의혹의 눈길에 가게 돼 있으니까 예. 정식적으로 후원금을 넣어라. 지금 후원금 다 찼을 거예요. 안 받을 찼어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아니 되는 그 겁니다. 후원금이 아니더라도 비타 500 박스, 600 박스에 비타 600은 이제 농담이고 예. 그런 식으로 할 때가 됐는데 후보들 진짜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고생해갖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일까요?
안철수 대표를 응원하는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인데요. 다음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김무성 대표가 요즘 어부바 유세 때문에 체력이 좀 저하되셨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안철수를 선택해 주시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10번 넘게 연설하다 보니까 여러분 웃기려고 일부러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귀를 의심케 하는데 지금 안철수 응원해달라고 하신 거 맞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안철수를 선택해 주시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10번 넘게 연설하다 보니까 여러분 웃기려고 일부러 그랬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유세장이었죠. 네, 옆에서 큰 웃음소리가 들린 게 바로 이준석 후보의 웃음소리인데요. 예. 좀 공허하죠?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안철수를 찍어주시기를. 기껏 오시더니 하신다는 예. 말씀이. 예, 저 상황쯤 되면은 정말 헛소리 나옵니다. 헛소리 나온다.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예. 목 다 나갔잖아요. 목 다 나갔어요. 클린턴은 대통령 선거 때 목이 조사 안 되니까 색소폰을 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표가 많이 왔다고. 여성표가. 예.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이해가 갑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생각한 것과 말이 달리 나가고. 달리 나가는 거예요. 뭐 해프닝으로 봐도 되겠는데. 예. 저건 전 100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지금 지원 유세를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 다 오잖아요. 예. 내가 어부바를 하면 꼭 당선이 되더라. 예. 그래서 다 어부바 하고 났더니 체력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물론 차 안에 뭐 도라지청부터 해서 목에 좋다는 건 다 구비하고 있고 옆에서 신유진 의원이 또 이제 따뜻한 배즙을 항상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이제 이번에 서울 지원 2차 지원 유세 나왔는데 서울 유세에서는 처음에 이제 김성태 의원 그다음 구상찬 의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한 명도 없지 않고서 왜냐면 이제 내가 이제 체력 떨어져서 못 없겠다 하고 심지어 김성태 의원 쪽에 가서는 지원 연설도 안 했더라고요. 예. 친하니까 편하니까 이해해달라 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후보 쪽에 와서 처음으로 다시 한번 서울에선 유일하게 업었다고 합니다. 제일 가볍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업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이 다 떨어지셨는지 이제 기력이 쇠한 나머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이 그만 안철수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네. 이제 말씀으로 나왔는데. 근데 네. 저거 본심 아닐까요? 이제 그런 왜냐면 예전에 새누리당 공식 페이스북에서 안철수 대표를 응원합니다. 혹시 그분이 김무성 대표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분이 직접 쓴 거예요? 안 그래도 거기서도 피하 식별 안 됨이라고 했는데 정말 피하 식별이 안 됐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이 실종돼 있잖아요. 물론 공약집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언론도 사실 조명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개인 인물의 어떤 유세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서 그러니까 뭐 정치라는 게 상대방이 실수를 먹고 사는 게임이라고 하지만은 예. 이게 말실수가 잘못하다가는 이 선거 결과를 뒤집힐 만큼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지금도 오늘 뭐 좀 이따 얘기했지만 김종인 대표도 거친 말을 했고 또 아까 그 안철수 대표도 어저께 뭐 전북은 배알도 없냐 이런 말을 했는데 김무성 대표. 김무성 김무성 대표 대표가. 죄송합니다. 저도 말실수를 했습니다. 의도하신 거 예.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이 좀 막판에 지금 깜깜이 선거에 여론조사 결과도 일주일 동안은 공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언론도 잘 모르고 더더욱이나 오늘 아침 많은 신문에서 조사 발표하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도 다 여론조사를 하는 매체마다 달라요. 예. 어디를에다 근거를 했을 못할 정도의 깜깜이 선거고 또 지금 아까 제3당의 부상에서 보셨지만 표심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 지원 유세를 다니는 분들의 까딱하는 말실수 이런 것이 역풍을 부르고 있어서 조심해야 되실 것 같습니다. 말실수 얘기 나오셔서 말인데 김무성 대표의 말실수뿐만 아니라 어제 김종인 대표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종인 대표가 유태구 실장님 어떤 또 말실수를 한 겁니까? 뭐 말실수인지 그 말실수라는 거는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언급결에 튀어나간 거지 않습니까? 예. 아까 그 뭐 이준석 아니라 안철수 이런 건 말실수죠. 근데 김종인 대표는 항상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친 말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말실수가 아니라 이건 소신인데 거친 뭐 말. 안철수 그 사람 항상 비정상, 예. 원래 비정상이다. 강봉균 그 사람 내 관료 때는 잘 봐줬는데 지금 보니까 정신이 몽롱하다. 아 정신이 몽롱하다. 예. 그래서 이런 느낌이 제가 예전에 한번 국민의당이 참 안 좋을 때
국민의당은 여러 지지층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안 좋으면 바깥으로 쪼개져 나가버릴 것이다. 근데 이게 좋으면 흡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께 정치 이론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호텔링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텔링 이론. 예, 내가 이제 호텔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느 위치에다가 호텔을 짓는 게 제일 좋을 것이냐? 이건 아주 쉽습니다. 두 호텔 사이에다가 지으면은 예. 손님이 제일 많이 오게 됩니다. 호텔 호텔 사이에 하나, 짓는 게. 그렇죠. 거리상으로 똑같은 거리에다 하면은 네. 양쪽에서 손님을 땡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정확하게 말하면 호텔링 이론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당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막 공격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흔들리던 사람이 새누리당으로 갑자기 안 가거든요. 그럼 더불어민주당에서 빠져가지고는 이제 뭐 국민의당으로 가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을 막 공격하면은 새누리당에서 흔들리던 사람이 그렇다고요 더불어민주당 갑자기 가지는 못해요. 예. 그럼 이게 중간 단계를 거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정거장이 국민의당이 되고 있는 형태라는 거죠. 예, 김병무 의원님. 예. 강철수에서 안길동이 된 안철수 대표, 그리고 그 안길동을 찍어달라는 김무성 대표, 그리고 강병분 위원장에게 정신이 몽롱하다고 말한 김종인 대표. 각 당 대표들의 모습들이 사뭇 다른데요. 저는 지금 김무성 대표랑 김종인 대표가 굉장히 위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잊지 말씀 구도를 빨리 전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구도를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카드 중에 하나로 손학규 전 상임고문한테 SOS를 급하게 요청을 했죠. 그 전까지만 해도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완전 마이웨이였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도 전 대표도 돌아다니지 마라. 다닐수록 표가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문재인 대표를 막지 못하는 이유가 본인 스스로 선거를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 김종인 대표가 처음 더불어민주당이 왔을 때만 하더라도 완전히 왼쪽으로 치우쳐 있던 운동권 정당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원을 확장시킬 수 있겠거니 하는 나름대로 야권 지지층의 희망사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보여주는 것도 없고, 뭐 비례공천 파동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예. 그 과정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저는 정청래 의원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수준이 정청래 의원이 했던 수준과 거의 흡사할 정도의 막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 정말 중간 진영에서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얘기도 하나만 더 드리면, 지금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이 크게 첫 번째 초반과 중반이 좀 다른데, 초반에는 인물에 집중을 했죠. 그러다가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읍소 전략으로 갔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상황이라면 빨리 정책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지금 예. 남은 기간 며칠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그 좋은 정책 공약들 다 섞여놓고 지금 인물 구도 싸움 철저하게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 이슈, 경제 이슈,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이슈 끌어다가 마지막 읍소를 해야지 구도 싸움으로 가게 되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구도에 등장한 새로운 인물이 있으니 김종인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두 분에게 공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뜨거운 그 인물. 아무 기자도 안 만나줬을 당시 강진에서 제가 단독 인터뷰를 했던 그 인물. 아유, 새로워라. 한번 더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주네요. 아유, 새로워라. 그 인물을 지금 공개합니다. 강진을 한번 다시 가볼까요? 자, 응답하라 손학규입니다. 김종인 대표, 안철수 대표 양쪽에서 우리 쪽으로 도와달라 SOS. 더 적극적인 쪽은 김종인 대표 쪽인 것 같아요. 손학규 대표를 향한 구애 작전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전국 각지에 출마한 우리 후보들이 손학규 전 대표님의 후원을 원하고 있고, 또 손학규 대표님께서도 항상 성공 후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도와주십사하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김종인 대표는 생각해보겠다고 그러고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 뭐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유세 도중에 잠깐 뵙고 오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따로 시간을 내서 뵙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손학규 전 대표를 향한 러브콜. 안철수 대표는 그냥 딱 짧게 한마디 하는데 김종인 대표는 구구절절히 길게 말했는데 손학규 대표는 누구에게 손을 내밀까? 누구 손을 잡아줄까? 이계진 전 의원님. 저는 확실히 합니다. 확실히 한다. 이분이 누구 손을 잡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어허. 그리고 더민주 쪽과 국민의당 쪽의 러브콜의 강도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만약에 잡아준다면은 정치 재개를 한다면은 누군가 잡아야 되겠지만은 중간에서 누구의 손을 잡기에는 지금 자기의 위치에서 이제까지 참아왔고 정치 안 하겠다는 그 말이 무너지는 순간이면서 예.
잡은 의미가 없습니다. 잡은 그래서 의미가 아마 없다. 자기 양손을 잡으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손 못 잡아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누구의 자기 손 손 잡을 거다. 잡으면은 이제까지 침묵하고 어느 편에 들지 않았던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은 잡을 때가 아니다. 저라면 안 잡습니다. 아무도. 예. 잡을 듯 좀 더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4월 14일쯤 아마 얘기할 겁니다. 4월 14일쯤 총선 끝나고쯤 말을 한다. 아이고 늦었나? 정 의원님. 사실 어저께 저 세 사람이 모두 남양주에 모였었어요. 예. 남양주에 우리 그 다산 적양용 그 생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왔는데 마침 합동 유세 때 김종인 대표도 거기 가 있었고 안철수 대표도 거기 가 있어서 아주 노골적으로 구애를 한 건데요.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 양측이 다 하고 있지만은 정치 재개와 같이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아서 현재로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양측에서 손학규 대표한테 구애를 하는 것도요. 저는 여기에서 응답이 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면서도 구애를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저쪽으로는 가지 마라. 그냥 그 제3지대에 있어라. 저쪽으로는 가지 마라는 그 답만 받으면은 양측에서 이거는 될 것 같고 사실 손학규 후보 개인의 행보를 보더라도 양측에 다 유세는 아니고요. 약간 그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 김성시 후보 본인이 경기도 지사할 때 부지사를 하던 김성시 후보에 대해서 사람을 보내서 격려를 했고요. 또 누구 조문을 오는 김에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우 후보, 이찬열 후보, 이현주 후보도 역시 들려가지고 했습니다. 양쪽에 다 본인의 가까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손학규 계를 지원을 했지 양측에 대해서 어떤 사인을 보내지 않고 있는 거는 이제 본인이 큰 그림을 그리기 때문이고 현재도 양당도 모두 안 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쪽만 가지 마라라는 느낌을 가지고서 아마 하는 지켜보는 그런 형세 같습니다. 예, 이제 문재인 대표의 행보만이 남았는데 오늘 문 대표 광주 갑니다. 성남 민심 속으로 정면 돌파하겠다. 5.18 묘지에 문재인 대표가 처음 행보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김홍걸 씨도 5.18 묘지에 미리 도착해서 문재인 전 대표의 마중을 나온다라고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데 정면 돌파하는 겁니까? 드디어 가는군요. 선거 오늘 사전투표 날이죠. 예. 갈 거면 좀 일찍 가시죠. 그리고 가는 거 김종인 대표 결국은 못 막았잖아요. 예.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호남 가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조금 일찍 얘기를 해서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고 일찍 맞고 나서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수도권까지 올라갔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김종인 대표께 뭔가 쓴소리를 드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현실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문재인 대표 빼고 나면 강력한 대권주자, 여론조사 보면 알겠지만 누가 있습니까? 그럼 그 강력한 대권주자인 문재인 대표를 나름대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 사람을 배제시키고 김종인 대표가 선거를 치니까 이런 상황이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1박 2일 동안 광주에 머무르고 그리고 이제 전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호남 지역이 보면 총 28석 중에요. 광주가 8석, 전남이 10석, 전북이 10석인데 전남은 그나마 조금 더불어민주당이 해볼 만한 지역이긴데 광주랑 전북이 지금 거의 전멸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을 어떻게든 문재인 대표가 가서 3가지 키워드, 위로, 사과, 경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든 사람들이 쓴소리하면 쓴소리도 다 있게 듣고 경청하면서 뭔가 호남에서의 분위기 전환뿐만이 아니라 이 분위기 전환으로 수도권의 지지층을 한번 결집시켜 보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시점이 너무 늦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태호 실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가 오늘 호남에 가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 경청, 사과 이렇게 3가지 컨셉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적절히 잡았다고 보는데 김병민 위원 말씀처럼 조금 늦다 보니까 말하자면 판돈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너무 관심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위로, 경청, 사과면 이제 낮은 자세로 이렇게 간다는 뜻인데 제가 아까 듣기로 28개 언론사가 같이 가겠다고 신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기자들이 많아가지고 문 대표가 조용히 다니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 정도면은. 그러면은 문 전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 박수를 치겠지만은 또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또 뭐 기자들 달고 다니면서 무슨 꼴이냐라고 할 거니까 그 부분에서 좀 그래서 이제 문 전 대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뭔가 좀 낮은 컨셉, 겸손한 컨셉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몇몇 이제 인터넷상에서 좀 강경한 지지자들이 뭐 우리의 단결의 힘을 보여줍시다 이러던데 그런 거보다는 철저하게 이제 낮은 자세로 가시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 대표가 지난번 선거에서 그 민주당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대구에서 그런 지지율을 못 받았는데 91%를 밀어줬다는 거예요. 광주 호남에서.
그런데 이제 그 뒷면을 보면은 지금 보면 정말 받은 게 없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쫓아와서 한다는 이런 배신감이 상당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패색과 국민의당의 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에 와서 돌아선 광주 민심, 전라, 호남의 민심을 돌아서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 아닐까. 오늘 동아일보에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총선을 생각하면 안 가는 게 맞죠. 김종인 대표가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더 큰 꿈을 꾸기 때문에 지금 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 동아일보 오늘 사설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총선 결과보다는 대선 때문에 이렇게 가서 당에 도움이 안 되고 있는 행보하는 거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악재가 하나 터졌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1번 박경미 교수가 애초 이 논문 표절 논란 시비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1번 박경미 교수가 또 다른 논문 2편도 표절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명민 전 의원님, 그런데 논문을 표절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검증 소프트웨어에서도 안 걸리도록 주도 면밀하게 단어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썼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옛날 썼던 논문이라서 아마 그런 생각은 없었지 싶어요. 왜냐하면 이 검증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게 최근 일이고요. 최근에 이제 학위 논문을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이 카피킬러라고 하는 뭐 이런 검증 소프트웨어들을 돌려갖고 유사율이 몇 %를 다 봅니다. 그리고 그게 넘어가면은 학위를 안 줘요. 요즘은 좀 굉장히 검증하기 되면 편한 상황이지만 박경미 교수 같은 경우는 좀 옛날 얘기이기도 하죠. 예. 이 기사에 나온 내용들에 따르면 그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카피킬러 같은 이런 검증 소프트웨어를 돌려보니까 왜 기본적인 어절이 같아야지 이게 표절로 딱 걸리게 되는데 아주 절묘하게 중간중간에 단어들을 바꿔서 끼워 넣기를 했다라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로 들고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에 보면은 뭐 이렇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수학적 개념에 조금이라도 자연스럽게 인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뭐 이런 표현이 있다면 예. 교사를 여교사로로 바꾸고 학생들에게로 바꾸고 조사를 바꾸는 거죠. 예. 그리고 단어를 바꾸고 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건 표절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뭐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네요. 내용은 똑같고 근데 어쨌거나 표절도 나쁜 건데 표절보다 더 나쁘고 박경미 교수가 사실 세상에 세간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가 쓴 학위 논문을 가지고 그 논문을 자기 것이냐 발표했다는 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모든 일은 그렇죠.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그 대처 방법이 참 잘못됐던 것 중에 하나가 석사 논문 내가 다 써준 건데 내가 써줬기 때문에 본인 저자로 넣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학계에서는 교신 저자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저자가 있고 보통 관행상으로 학생이 논문을 쓰고 지도 교수님이 지도를 해주면요. 학생들이 논문을 썼더라도 지도를 교수가 했기 때문에 학생이 제일 저자가 되고 교신 저자라는 이 논문을 책임진다라는 측면에서 그게 공동 저자로 들어가는 게 보통 관행이긴 한데 이거는 학생 이름을 아예 빼버리고 본인 이름으로 논문을 게재했다라는 것 때문에 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악재일 수밖에 없죠. 결국 박경미 교수의 해명대로 교수인 본인이 논문을 다 써줬다라고 할지라도 공저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어쨌든 형식상으로만 보면 제자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 쓰고 자신의 이름만 넣은 모양이 됐는데 이기진 전 의원님, 저희 동아일보 취재팀과 함께 이 논문을 검토한 서울사립대의 교수는 학계의 암묵적 관행을 고려해봐도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뭐 어려운 말도 이 시간에 뭐 별 필요 없는 것 같고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논문 이퀄 표절 이것이 거의 등식화돼 가고 있는데 예. 제대로 된 논문을 써서 석사 또는 박사 받은 사람이 과연 몇일까는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예. 지금 어떤 방송인 가운데도 표절 시비가 있었는데도 그 사람은 지금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데 마이크 앞에 서면은 세상의 정의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본인의 양심도 없는 거죠. 제가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끝날 무렵에 학위 논문 자격 심사만 봤습니다. 예. 그리고 논문을 안 썼습니다. 왜냐? 예. 나는 강의 들으러 왔지 논문 쓰러 학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뭐 그러세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인쇄소 어디 돈 얼마 주고 학생들한테 동원해가지고 자료 모으면 되는데.
네, 그래서 더 안 쓰겠다 그랬어요. 예. 안 썼습니다. 안 썼어요. 그랬는데 내가 그거 학력 수료라고 잘못 썼다 큰일 날 뻔했어요. 난 수료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그 마지막 그 학기 돈을 안 냈더니 퇴학 처분이 돼서 아이고 잘 됐다. 저는 논문을 그래서 안 썼는데 대한민국의 학문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이 비례 1번이 됐다는 이 사회 이거는 문제가 큰 겁니다. 문제가 큰 거다. 네. 그게 뭐 저는 이 논문 자체를 떠나가지고 처음에 불거졌었지 않습니까? 다시 비례 1번 받았을 때 그때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이 뭐 알아봤는데 과거에 이제 관행적인 몇 개 문제가 있었지만은 큰 문제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때 이제 당이 결국 보증을 해주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은 지금 당의 입장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제 느낌에는 당에서는 이거 난 잘 모르겠다. 우리는 이 기자들이 취재가 들어오더라도 당사자하고 이야기하시라라고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분이 어찌됐건 비례 1번인데 예를 들어서 비를 맞아도 같이 맞는 자세 이게 오히려 또 유권자들한테도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잘못한 거는 뭐 우리 당의 일원이니까 같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저희 돌직구쇼의 사회탐구 영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회탐구 영역의 첫 번째 영역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취업준비생, 공무원 시험 준비생에 의해 뚫린 행자부. 벽에 적힌 비밀번호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저 공시생이 천재가 아니라서 천재여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벽에 써 있었다. 정성 위원님, 그런데 저 과정에서 인사처의 해명이 좀 석연치 않았던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요, 제가 좀 추측한 것이 그대로 맞았습니다. 저는 그 후문, 정문은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신분증을 맡기고 그걸 받아서 거기 나온 사람과 대동해서 문을 통과해서 해야 되니까 불가능하고 후문 쪽에 이제 차량이 들어가는 후문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의경이 정비를 쓰고 있는데 그쪽을 속에서 들어간 게 아닌가 했는데 휴가 나왔다가 들어가는 의경을 따라서 그냥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한번 이제 뚫렸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분증을 훔쳐서 이제 락커실에서 3개를 훔쳤는데 그 훔친 다음에 이 없어진 그 신분증을 그 공무원들이 신고만 했더라면 또 그게 무효화되고 또 다른 걸 받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도 신고 안 한 거예요. 신고 않고 뭐 다른 걸로 아마 받아 다녔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뭐 몇 시간을 헤집고 다녀서 갔는데 이제 역시 도어록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도어록을 딱 보니까 웬일이에요. 이거는 알라딘의 마술램퍼처럼 옆에 도어록 비밀번호가 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방만 아니고 인사혁신처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걸 눌러서 이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뚫린 것이 시스템도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인사혁신처의 해명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발표할 때는 이 내부에 조력자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게 도화록이 있는데 비밀번호가 그 해지가 불가능하니까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경찰이 본 건데 이 옆에 도화록에 비밀번호가 앞에 써있던 거를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지웠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벽면에 쓰여있던 도어록 비밀번호를 혁신처 직원들이 지우라고 지시를 했다. 예, 또 CCTV가 있어서 들어왔다는 거 있는데 CCTV는 지우진 않았지만 미리 CCTV를 다 돌려보고서 범인이 있다는 걸 알고 혁신처에서 뭔가를 은폐하려 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못한 게 없다. 우리는 범인을 결국 잡아내지 않았느냐. 이런 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자기들이 했던 이거 잘못을 갖다 숨기려고 했던 거. 근데 우리 인사혁신처장이 또 삼성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공무원사 일대 혁신을 몰려오겠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의 무사 아니란 그 어떤 인식.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해도 이렇게 바뀌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다른 기사, 저기 PC 암호 걸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다른 기사를 보니까 컴퓨터 모니터 밑에 조그맣게 출력해가지고 붙여놨더라고요. 아이디는 패스워드는 그것도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놨더라고요. 사회탐구 영역, 두 번째 영역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참 이 기사를 어떻게 소개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반전의 반전을 현재 거듭하고 있습니다. 임순 변호사님, 조카를 살해했던 이모가 알고 보니 친엄마였는데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키우고 있었던 다른 아이 2명도 또 친자식이었다고 합니다. 모두 다 거의 3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형부와 낳은 아이인 것으로 밝혀져서 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은 다른 2 아이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형부는 지금 당연히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강간 혐의는 모두 부인을 하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모 사실은 친엄마예요. 그분의 정신병력을 조사해 봤는데요. 정신치료 사실은 없고 다만 형부에 대해서 광한 분노감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네. 조카를 살해했던 이모, 사실은 친엄마였는데 그 외에도 친자식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모양인데 더 별다른 논평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이탄구 영역, 이번에 세 번째 영역입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5년 전 고대 의대의 성추행 사건의 주범이 의대생이더라. 또 다른 학교의 의대생이더라라는 것 보도해드렸는데 또 있다고요? 가해자가 3명이었죠. 그중에 한 명이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인 거로 나타났고 알고 보니까 그중에 한 명이 지방대 의대에 또 재학 중인 거로 나왔습니다. 어제 말했던 그분 말고 또 다른 사람. 다른 가해자인데요. 여기는 이제 더 조금 놀라웠던 사실 중에 하나는 복역을 했죠. 어쨌거나 전과자가 돼서 복역을 했는데 옥중에서 공부를 하면서 옥중에서 수능을 치렀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수능 시험을 가지고 의대에 입학했다 그러는데 어제 우리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이런 성추행 경력이 있는 사람들,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의사가 될 수 없게 만들자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제는 입시 문제에서도 정말 이게 학교 때부터 공부는 잘하지만 학교 폭력의 가해자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학교 때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냥 수능 성적만 갖고 이렇게 의대생을 뽑는 이런 세상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입시 제도도 좀 바뀌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진 의원님, 제자 논문 표절하는 교수나 성추행했던 의사나 네. 곤란한 질문을 받았는데 진짜 저런 사람이 의사가 되면 어떻게 되나? 머리는 참 좋은가 봐요. 머리는 참 좋은 것 머리는 같아요. 참 좋은. 그런 가운데도 공부를 해가지고 또 다른 데를 들어갈 정도라니까. 그래서 인성교육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이런 오늘의 얘기 들어보면서 전부 그 갑질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인성교육 문제 이거 정말 시급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됐으니까. 예. 저희는 광고 후에 오늘의 피날레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어제 비가 내려서 벚꽃이 다 지는 거 아닌가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오늘 날씨도 좋고 서울 기준으로 벚꽃도 아직 건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벚꽃 구경하러 가시면서 가시는 길에 사전투표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도 있으니까 13일 스케줄이 있으신 분들은 꼭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지 사전투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투표권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2번, 3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다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